ISA라 이렇게 영어 단어로 줄임말로 쓰니까 무슨 말하는지 좀 모르겠죠.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ISA라는 것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좋지만 세금을 아무래도 줄여주니까 좋죠. 세금을 줄여주니까. 세금을 줄여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비하면 웃음만 난다. 이런 뜻이 줄여주지만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진짜 좋아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ISA 계좌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편입자산은요, 주식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공모펀드나 리츠나 국내 채권이나 다 됩니다. 게다가 의무기간은 3년인데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도는 연 2천만 원이고요. 최대 1억 원입니다. 최대 1억 원. 그리고 종류는 1인명 신탁형도 있고요. 1인명도 있고 신탁형도 있습니다. 투자중개형도 있습니다. 투자중개형도. 당연히 1인 1계좌 원칙이고요. 혜택은요. 200만 원을 벌었다 비과세입니다. 200만 원. 이거보다 더 높아졌다 이래도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9.9%밖에 안 돼요. 이게 종합과세에 같이 붙여버리면 15.4%나 되잖아요. 9.9%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서민이나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ISA 계좌 여러분들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치면요. 요즘은 세금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거 반드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세 계좌를 가져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이 꼭 권합니다. ISA 계좌는 어디 가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1인 1계좌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ISA 계좌가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도 2,300만이나 되고요. 투자 금액은 39조 엔이나 됩니다. 39조 엔. 그럼 우리 돈으로 342조예요. 342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세금 자체가 200만 원 할 때 비과세, 200만 원 이익이 났을 때 비과세, 서민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률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5월 2024년 3월 현재 518만 2천 명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 근데 금액이 26조 천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6조 천억밖에. 그러니 여러분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나 이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투자를 하면 일본처럼 말입니다. 일본처럼 NIS라고 하거든요. NIS. 이거는 여러분 모든 금액 소금액이든 아니든 뭐 금액을 넣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두 비과세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200만 원 이상 비과세. 서민은 400만 원 이상 비과세잖아요. 이상은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잘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를 낮춰주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가 좀 편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인세나 상속세 지금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의 절세가 쉽지 않은 데다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는 데다가 해줘도 뭐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미만 이렇게밖에 안 해주니까 적은 데다가요. 게다가 금융소득 투자세까지 지금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그냥 계속 옥죄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야당 쪽은요. 규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규제를. 찍어 누르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규제라는 게 필요악이잖아요. 필요악.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제라는 게 계속해서 이런 데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조금 창피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어떤 제도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도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ISA 계좌 제도 개편하려고 했잖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말입니다. 가입 대상도 좀 늘리고요. 가입 한도도 뭐 총 2억 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좀 높이겠다. 이게 투자도 말입니다. 국내 투자형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추진을 했지만 국회는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어요. 일본에 비하면 웃음만 나온다는 이야기. 일본은 이거 납입한도 상관없잖아요. 납입이 많든 적든 다 비과세잖아요. 저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규제로 계속 얽어맨다고 저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계속 얽어맨다고.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시장에는 더 큰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쉽게 벌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아픔이 된다는 것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진짜 안타깝죠. 이게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규제 또 규제만 자꾸 해대니까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권력을 쥐기 위한 정책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